스타트렉. 와, 60년 역사의 시리즈는 또 얼마나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체 어디서부터 발을 들여야 할지 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그 완벽한 입문 가이드를 딱 알려드릴게요. 자, 스타워즈랑 스타트랙. 흔히들 비교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장르라고 봐야 해요. 스타워즈가 스페이스 판타지잖아요? 그쵸? 반면에 스타트랙은 실제 물리 이론에 기반을 둔 아주 본격적인 하드 SF입니다. 뭐랄까, 영화 인터스텔라랑 결이 훨씬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역사가 무려 60년이에요. 에피소드는 또 수백 편이 넘고, 와, 솔직히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이게 거의 넘을 수 없는 벽, 만리장성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근데 만약에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최신 입문 코스가 딱 준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최신 시리즈인 스타트랙 디스커버리랑 여기서 파생된 스핀오프죠. 엄청난 호평을 받은 스트레인지 뉴월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최신작부터 보냐고요? 바로 이 두 시리즈가 프리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리지널 시리즈의 커크 선장 이야기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선 시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딱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의 가장 첫 장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스타트랙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사전 지식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두 시리즈를 스타트랙이라는 거대한 사가의 공식적인 시즌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딱 앉아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세계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역사 브리핑부터 해드릴게요. 인류가 어떻게 별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짝만 보고 가시죠. 자, 보시면 인류의 미래가 처음부터 밝았던 건 아니에요. 21세기의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자멸할 뻔했죠. 하지만 2063년에 인류가 빛보다 빠른 여행, 바로 워프 드라이브를 발명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 기술 덕분에 외계 지성체, 벌칸족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되고요. 이게 계기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 싸우던 인류가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161년 평화와 탐사를 위한 행성 연방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가 볼 두 시리즈는 바로 이 연방 초창기 225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 드넓은 우주를 대체 어떻게 여행하는 걸까요? 스타트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바로 이 여행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바로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빠르게 간다가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원리예요.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선 주변의 공간, 즉 시공간을 구부리는 겁니다. 앞쪽 공간은 압축하고 뒤쪽 공간은 팽창시켜서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시공간의 물결을 타고 나아가는 거죠.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디스커버리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자 드라이브라는 건데요. 이건 좀 특이해요. 우주 전체에 버섯 포자처럼 퍼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사체 네트워크가 있다는 설정이에요. 포자 드라이브는 이 네트워크를 고속도로 삼아서 우주 어디로든 그냥 점프를 해버리는 겁니다. 거의 순간이동에 가깝죠. 그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보세요. 90광년, 워프 드라이브로 가면 몇 년이 걸릴 이 거리를 단 1.3초 만에 이동합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수준의 기술인 거죠. 자,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벌칸족 외교관 사렉의 가족이에요. 여기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 바로 스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디스커버리 시리즈의 주인공인 인간 마이클 버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둘은 의붓 남매 사이입니다. 스팍의 종족인 벌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순수한 논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마인드 멜드라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직접 접속하는 정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지만 논리적으로 필요하다면 굉장히 냉정하고 무자비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벌칸의 철학이 행성 연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들과 정말 정반대에 있는 종족이 바로 클링곤입니다. 이들은 아주 호전적인 전사 종족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전투에서 얻는 명예와 영광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막 탄생한 평화주의 연방에게는 이 클링온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플릿 즉 연방 함대의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라임 디렉티브. 한국어로는 최우선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직 스스로 우주로 나올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워프 기술이 없는 미개척 문명에는 절대로 그 어떤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선한 의도라도 우리의 개입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망치고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철학에서 나온 거죠. 스타트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시리즈들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시대의 영웅, 크리스토퍼 파이크 선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알아버린 그런 영웅입니다.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지식을 짊어지고 우주를 항해하는 선장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파이크 선장이 한 임무 중에 아주 희귀한 시간의 크리스탈이라는 걸 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미래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끔찍한 사고로 온몸이 망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자신의 끔찍한 미래, 그 어두운 운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선장이 과연 미지의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계속 지휘할 수 있을까? 이 묵직하고도 가슴 아픈 질문. 이게 바로 스트레인지 뉴 월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이 스타트랙의 광대한 우주로 떠나는 여정에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